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가 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지난 자료만 이용해서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변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국가 계획에는 반드시 미래의 기후변화가 반영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빈번해진 재난을 보면은 이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오송 궁평리 지하차도 참사도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7월 15일이었죠. 충북 청주시에 네. 오송읍에 있는 궁평 2 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침수 당시 지하차도 안에는 차량 17대가 고립됐었고 그중에 승객과 운전자를 합쳐서 9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시내버스도 한 대가 포함되는 등 최소 23명이 사고를 당했었죠. 당시 충북 청주에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궁평 2 지하차도에서 550m 떨어진 철교울 가구교 끝에 제방뚝이 터졌고 인근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충청북도 추산 6만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단 2분에서 3분 만에 지하차도로 들어차면서 터널 구간이 완전히 침수되었었죠. 궁평 차도는 홍수위험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단 조건이 100년에 한 번 올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면 침수가 될 수 있는 구역이었고요.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 시스템에서도 궁평리 일대는 홍수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미호강 인근은 100년 빈도의 비가 내렸을 때 총 10.67제곱킬로미터가 침수될 수 있는 구역으로 분석을 했죠. 이 중에 궁평 제2 지하차도가 있는 영역은 대부분 100년 빈도 비에 2에서 한 5m 침수될 수 있는 구역으로 2015년에 평가가 됐고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 홍수를 예측할 때 말하는 빈도 개념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100년 빈도 극한 강수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정부의 모든 계획이 다 과거 자료로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건가요?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게 있었어요. 네.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1이라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물과 식량을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아주 매우 미흡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감사원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을 실지 감사했다고 합니다. 먼저 환경부가 전망했던 물 부족량이 실제로는 2배 이상 웃돌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환경부가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위협 예측 없이 과거의 하천 유량을 토대로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수산대학교 등 전문기관의 예측 모델에다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내놓은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한 결과 2031년에서 2100년 물 부족량은 연간 5억 8천만에서 6억 2600만 세제곱미터로 나타났는데 환경부는 연간 물 부족량이 연간 2억 5600만 세제곱미터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이죠. 감사원 분석 결과 환경부 추산이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52년 동안의 하천 흐름 양상 등을 분석해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상습 가뭄체지구 지정을 맡고 있는 행안부라든가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로 선정하는 농식품부도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가뭄 위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가뭄 피해 이력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잘못된 계획으로 국가 물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질책을 했죠. 감사원 시뮬레이션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이 112곳으로 나타났는데 현실에서는 이 중 96곳이 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을 정도로 탁상 행정로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또 산업용수 부족도 많은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환경부나 이런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이 미래 식량 부족에 대비하는 계획에 좀 차질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감사원은 해외에서 우리 이제 식량을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입에 많이 의존 중인 식량의 미래 수입 규모가 현재 대비 최대 5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라면서 식량 안보 위기 문제도 제기를 했는데요. 농수산 수급이라든가 어획량 예측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대해서 기후변화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단기적 곡물 가격 위기에 대응할 뿐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 시나리오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자, 감사원은 국내 쌀 생산량은 2020년 10에이커당 457kg에서 2060년 10에이커당 366kg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고 해요. 이 외에도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금도 도시계획의 효율에 치중해서 작성을 하는데 안전을 예측할 때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개발계획을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에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운영되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기후변화 영향 평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개발 사업이 받는 영향을 모두 평가를 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기후위기 적응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영향평가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심각한 그런 정도인데요.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킬러 규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기후위기 적응 관점에서 문제시 될 수 있는 사업에 대책을 넣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거든요. 따라서 정부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새로운 규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후위기 시대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를 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 국가 계획에 미래 기후 변화가 꼭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